배열의 마지막 레슨입니다. 배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1차원이 아닌 다차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레슨의 노션 페이지에 링크된 테스트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2차원 배열의 기능들을 다뤄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오퍼레이션이 이니셜라이즈 어레이로 초기화되어 있고 로우즈는 3, 컬럼즈는 4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밸류즈에 이처럼 원하는 값들을 넣어 초기화할 수 있어요. 삼행사열의 배열이므로 1부터 12까지의 정수들을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했습니다.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아래와 같은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쌓인 배열이 3개 늘어선 형태를 하고 있죠. 이처럼 n행과 m열의 배열을 생성하는 작업은 의자를 한 줄에 n개씩 m개 줄을 갖다 놓아야 하므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모두 n과 m의 곱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들도 진행해 볼게요. 액세스 엘리먼트 오퍼레이션을 선택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이므로 인덱스를 2개 적어주셔야 해요. 행에서는 인덱스 1, 열에서는 인덱스 2로 접근하여 값을 가져올 것입니다. 실행해보면 아래와 같이 해당 위치에 저장된 치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사용하여 접근하는 것은 1의 시간 복잡도를 가집니다. 행이나 열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횟수의 연산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의미예요. 다음은 특정 인덱스의 값을 수정하는 업데이트 엘리먼트 작업입니다. 인덱스 값을 2개 적어둔다는 점 외에는 1차원 배열과 차이가 없어요. 행 인덱스 1과 열 인덱스 2에 위치한 값을 99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역시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1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해서 특정 위치에 접근하는 것은 따로 반복 과정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은 2차원 배열 내에 특정 값을 탐색하는 서치 엘리먼트 작업이에요. 10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복 작업이 필요해요. 10이 나올 때까지 모든 요소들의 값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업의 시간 복잡도는 행수와 열수의 곱인 n 곱하기 m이 되는 거예요. 이 배열의 경우는 찾는 값이 나올 때까지 12개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모두 쉽게 예상하실 수 있던 바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으로, 횡으로 또는 종횡으로 순회하기입니다. 로우를 순회하거나 컬럼을 순회하거나 이들 모두를 순회하는 작업이죠. 이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각각 n, m, 그리고 n 곱하기 m의 시간 복잡도를 가질 것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같은 작업을 파이썬과 자바의 코드로 각각 구현해 볼게요. 2차원 배열을 이와 같은 문법으로 작성함은 파이썬이나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깥의 배열 안에 다수의 배열들이 들어있는 구조죠. 2차원 배열의 특정 인덱스에 접근하는 문법은 이와 같습니다. 자바와 파이썬 모두 행의 인덱스와 열의 인덱스를 각각 대괄호 안에 넣어 명시하고 있죠. 1행의 2열에 위치한 값에 접근하는 코드예요. 결과로 주석에 작성된 7의 값에 접근이 됩니다. 특정 인덱스의 값을 바꾸는 코드도 대괄호로 둘러싸인 인덱스가 하나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1차원 배열의 그것과 같아요. 위의 코드에서 접근했던 인덱스의 값을 99로 변경하는 코드죠. 이 역시 시간 복잡도를 1로 갖는 작업임을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은 특정 값을 찾아내는 코드예요. 10이란 값을 찾기 위해 2차원 배열을 종과 횡으로 순회하며 탐색하는 거죠. 변수 i는 바깥쪽 배열을, 변수 j는 안쪽 배열을 순회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바와 파이썬의 문법이 다르므로 서로 비교하며 살펴보세요. 10이 있는 자리를 찾게 되면 i와 j를 출력하여 좌표를 표시합니다. 행의 인덱스가 2이고 열의 인덱스가 1인 위치에 10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덱스가 1인 행을 순회하는 코드죠. 코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잠시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열을 기준으로 순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의 인덱스를 2로 고정하고 순회하면서 3개의 값을 출력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종횡으로 순회하며 12개의 값을 모두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이미 위에서 주어진 값을 탐색하는데 사용했던 이중 반복문이죠. 이와 같은 코드들로 2차원 배열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2차원 배열이 내부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은 언어마다 차이가 있어요. C나 C++ 같은 언어에서는 다차원 배열이 실제 메모리 내에서도 연속된 공간에 배치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언어들에서는 이런 2차원 배열의 크기 전체가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바와 같은 언어들에서는 다릅니다. 내부의 노란색 1차원 배열들이 위치한 곳의 주소들이 바깥쪽 파란색 배열의 요소로 저장되는 방식이에요.
즉, 바깥쪽 배열은 배열들의 주소들의 배열이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깥쪽 배열 안에 들어가는 배열들의 크기가 꼭 같을 필요는 없겠네요? 맞아요. 바깥쪽 배열에는 안쪽 배열들의 주소가 담기는 거고 배열의 크기와 상관없이 배열이 위치한 주소의 자료형 크기는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자바와 같은 언어에서는 이러한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내부 배열의 크기가 제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바깥쪽 배열 안에 내부 배열 자체가 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지만 파이썬 역시 각기 다른 크기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언어의 내부적 특성을 알면 해당 언어의 기능들을 보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법을 코드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3차원 이상의 다차원 배열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코드들에 각각 3차원 배열과 4차원 배열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3차원 이상의 배열은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이 저하되므로 실무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죠. 이후 배열 자료 구조들과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복잡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다음 레슨부터는 연결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